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세 나오면서 장 마쳤습니다. 특정 종목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이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헤지펀드에 투매를 했기 때문인데요.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을 놓고 벌어진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의 이 헤지펀드 전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 FOMC 회의 결과에서는 일부 경기 평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87만 5천 건을 하회한 84만 7천 건이 발표됐고요. 4분기 GDP는 4%가 오르긴 올랐지만 예상치였던 4.3%보다는 하회한 성적을 내놨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가 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전략 내놓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추심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 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슈를 주셨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네, 오늘 이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해외 선물 넘버원 보시는 분들 섭섭하지 않게 많은 정보 제공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미증시 방향성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금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이 미증시 저항대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탑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제가 꺼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증시값이라든가 이런 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내포를 했었는데 과연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끝났잖아요. 네. 다음 크레딧 이슈는 무엇일까? 이게 지금 집중해야 될 요소인데 오늘 제가 할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TV에서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오, 그런가요? 네, 모든 경제 TV에서. 어떤 얘기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나스닥 할 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과연 해영 마스터가 경제 방송 최초로 언급해 주실 말이 어떤 것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고요. 또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왕 마스터가 이 방송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전략들을 이 노란톡방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그 다양한 정보들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 함께 뜨는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자, 골드가 이 달러의 안전성을 선호하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고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그 게임스탑 공매도 전쟁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자 안전자산이었던 이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골드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세 한번 확인하시죠. 네, 골드 현재 0.6% 상승해서 1860.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가 한 15분 전부터 급격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매수였는데 지금은 너무 올랐나요? 아니, 오른 것보다 지금 저항대가 하나 걸리는데 지금 T차트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200T가량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예측하기 힘든 장입니다. 200T 정말. 어제 달러 값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제도 관망을 했었죠, 골드를. 굉장히 어렵다 표현을 얘기 드렸는데 최근 골드 추이가 이제 미국채 금리 대비해 갖고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값이 반등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제가 FMC 회의 지난 다음 좀 지켜보자 이 입장인데 지금 이 자리 값에서 다시 재차 매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반등을 잡는 건요 굉장히 포지션이 힘들다고 봐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지금 고점 있죠. 고점. 지금 생긴 고점. 이게 더 뚫려야 된다고 봐요. 뚫려야지 그 포지션이 어떤 잡을 수 있는 위치값이 나오는데 이 파동값 대비해갖고 자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저항 자리거든요. 지금 왔던 고점 자리 있죠. 1800 이제 58포인트. 여기가 굉장한 저항대예요. 저항대. 한 번은 걸리는 자리입니다. 눌러 앉을 가능성도 높아요. 한 차례.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이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더 이제 장대 봉을 보면서 제가 한번 예측을 하겠지만은 저는 금값이 어쨌든 한 번은 다시 내려간다는 주의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페드 회의 보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관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한 200T가량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하는 이 와중에도 골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올리면서 1860달러 선 저항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왕 마스터는 그 부분에 저항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자세한 전략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0분 봉으로 일단 장세부터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금값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저항에 대한 여력은요, 1880포인트 도달을 일단 해야 돼요. 1880포인트. 저는 금값이요, 어디까지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1700단가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앞으로 향후 전망이. 근데 지금 오늘 국채 금리를 체크를 하는데 국채 금리가 최근 이제 소폭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럼 금값이 이제 조정세가 드러나야 되는데 최근 추이가 10년물 국채랑 좀 괴리가 일어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이격 차이는 있겠지만 10년물 국채랑 같은 안정성 자산이죠. 근데 오늘 제가 관망을 한 거는 일단은 여기 저항대가 하나 걸려요. 이 돌파가 나온 뒤에 이제 단기 데일리 트레이딩 들어가는 게 제 관점이고 장기에 대한 매도 관점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1880단가까지는 일단 상승분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왜냐? 제가 얘기했죠. 국채 금리는 어쨌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금값은 떨어진다 이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가능성이 제일 커요. 시나리오는.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미정부에서는 부양책을 하기 때문에 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금값은 동반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게 주요 키포인트예요. 아직까지도 매도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다만 10년물 국채가 최근 가파른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1.1포인트, 2포인트까지 올랐었죠. 최근 국채 금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좀 잠깐 돌릴게요. 자, 국채 금리 한번 국채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예요,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은 고점 10년물 국채 금리가 1.144포인트까지 갔는데 이제 조지아주 나오고 나서 이제 부양에 대한 옐런 발언이 성 나오니까 바로 금값이 그때 800T 하락을 해버렸죠. 국채 금리 올리면서. 근데 이게 소폭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소폭 조정이. 그죠? 근데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시. 그러면 금값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위치값에서 장기 자리는 이제 매도값을 해야 되고, 그죠? 이제 단타, 데일리 자리는 이 조정값이 줄 때 매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차트상 이제 금값을 다시 보게 된다면은 1880포인트까지 상승 포인트가 아직 힘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저항대까지 일단 대고서 그다음 눌려야 되는 게 순서상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걸리는 자리랍니다. 오늘 걸리는 자리. 이 자리가 오늘 걸리는 자리. 저는 이런 트레이딩을 좋아하진 않아요. 트레이딩을. 지금 만약에 관점을 한번 다시 보려면요. 대기하는 구간이요. 굉장히 길어요. 100포인트 밑에까지는 하방 구간을 놓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싸움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손절 폭도 굉장히 길어지고. 저는 이런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매매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싸움을 들이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장 유동성은 커요. 근데 위험도는 오히려 증폭하는 거예요. 저는 고점 대비해갖고 한번 단기 저항은 여기서 무조건 머문다는 주의입니다.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은 매도폭으로 50틱만 확보를 하는 게 좋아요. 조정폭으로. 이게 오히려 지금은 상황에서 낫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금값은 내려가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겁니다. 일봉 차트로 볼게요. 최근 이 상승 추이를 본다면요. 지금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야 돼요. 간단하게. 지금 아직 윗단에서 놀고 있죠. 내리는 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전 1700포인트까지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여러분들. 다만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미 재정부에서 이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채 발행을 늘리고자 할 때 그때 금값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장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1.5포인트, 국채 금리가 1.5포인트까지 오를 때 그때 금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FOMC에서 새로운 정책을 꺼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페드에서 꺼내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정책을 그때 꺼낼 때 금값은 그때 올라요. 시기상 아직 많이 남았다 이거야. 그죠? 장기는 1880포인트에서 매도를 보고, 그죠? 지금 단기 트레이딩은 매수 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최근 골드에서.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값은 아직도 더 떨어질 힘이 남아있다. 지금 상승분 절대 못 준답니다. 큰 상승으로. 최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금값 이제 신고가 갱신할 것이다. 그죠? 그런 내용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그거 보고 이제 근거를 보면요. 근거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근거가. 대체 왜? 하는데 이상한 얘기 많아요. 뭐 비트코인이 뭐 소리예요. 정말. 여러분, 금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화폐가 생기기 전에 화폐의 본질 이전의 거래에 대한 수단이었어요. 비트코인 따위랑 비교할 수가 없는 물물교환에 대한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 뭐 동반 상승 뭐 해갖고 뭐 얘기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는 꺼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근본이제라고 있었잖아요. 경제학적으로. 이제 달러 이전에, 이제 파운드 이전에 금값이 곧 달러다. 금이 기준이 되던 근본이제가 시대가 있었어요. 가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최근에. 근본이제 고대할 것이다. 왜냐면 세계 경제가 요새 디지털 화폐 등등 이런 거 생기니까 근본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화폐에 대한 본질에 가장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근거 있는 얘기를 가지고 저는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랑 제가 비교를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랑 비교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은 성질에 대한 파동 대비를 가장 유사하게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채 발행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금값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파동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그리고 전일 이제 페드 회의가 열렸죠, 여러분들. 페드 회의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전일 페드 회의 열리고 나서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어요, 여러분들. 자,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회의가 열리고 나서 달러가 반등값을 보였어요.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일 달러가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왜 강세가 보였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이제 전일 이제 미증시에 좀 집중하긴 했었죠. 미증시 할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페드의 회의가 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자, 여러분 페드 회의가 좀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었어요. 페드 회의가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단순히 할 수 있는 거는 야, 우리 아직 출구 전략을 논의할 때는 절대 아니야. 이거 시기상조야. 이런 강조만 할 뿐이다. 기존에 하던 채권 매입 유지하고 금리 당연히 동결하고 추가적으로 그냥 시장에 대한 만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왔는데 결과 그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회왕님, 그 채권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풀겠다는 소리인데 달러가 하방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외신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매파? 매파 성향이다. 매파 성향을 드러냈다. 네. 근데 이게요, 달러가 오르니까 그냥 매파라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 제 기준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에요. 매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외신에선 그렇게 평가를 하죠. 매파 성향을 드러냈다. 매파라고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파월은. 기존 가이던스를 강화했는데 무슨 매파야. 다만 달러가 오르니까 뭐밖에 안 돼요. 제 기준에는. 자, FOMC 회의 뭐가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2월 대비해 갖고 1월 성명서가 변경이 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도입부 그대로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 촉진에 전념. 간단합니다. 다만 이제 경기 진단에서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 경기 진단. 근데 이거는 매번 내용이 바뀝니다.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고 하면서 측정만 해요. 여러분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얘기 조금 나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목표 물가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냐 이 부분인데 동일합니다. 아예 같다는 거예요. 아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최근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읽어보고서 한번 내용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읽어보고.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장기적으로 2% 물가 달성을 추구, 물가가 장기 목표의 지속 밑돌고 있어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웃돌아 향후 평균 2%가 되고 장기 물가 기대가 2%에 잘 고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겁니다. 이거 보면은요 어려워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연준이 추구하는 거는 2%대의 그냥 목표 물가예요. 2%만 원해. 너무 올라가서도 안 돼. 너무 내려가서도 안 되고. 이 안정적인 모멘텀을 원해요. 근데 지금 요새 무슨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그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풀게 되면은 물가는 어쨌든 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은 안 하고. 그죠? 그럼 인플 값이 조정이 되는데 연준이 작년에 했던 게 무엇입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함으로써 이걸 분화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냥 인플레이션이 2%가 뜨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2%가 뜨게 된다면은 야, 이거 상회했네? 이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도달했습니다. 벌써. 근데 평균이란 말을 앞에다 넣어버려요. 이거를 연준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거 AIT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2% 이상을 웃더라도 야, 우리 평균값으로는 아직 2% 이상을 웃돈 게 아니야 라고서 명분화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더 풀 수 있어 라는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페드에선.
왜냐하면 페드도 명분이 필요해요. 2% 웃돌았는데 왜 금리 안 올려? 왜 출구 전략 안 내세워?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페드는 예측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에 상회하는 수치가 아직 도달 안 했다고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게 아직 기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시기에 뭐 테이퍼링이고 뭐 채권 매입 출구 전략 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면은 달러 값은 한 진폭 더 하방 값을 논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한 진폭. 더 하방으로 더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는. 그럼 유로 매수의 기회가 한번 창출될 거예요. 그 기회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FOMC 회의 별거 없습니다. 그대로 나왔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평균 물가 목표제 이미 도입했으니까. 이게 팩트예요. 딱 핵심만 찝어서 얘기 드릴게요. 뭐 고용이 어떻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무슨 뜻이냐? 돈 더 풀겠다. 기조 유지하겠다. 앞으로 이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 마인드로 페드는 앞으로 집중할 겁니다. 비둘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둘기. 제 입장에서 이건 비둘기예요. 어제 달러값 올랐다고 해갖고 매파라고 칭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외신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시장이 혼동을 주잖아. 12월 대비해갖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더 돈을 풀겠다? 이런 마인드도 없었어요. 기대도 안 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대부분 유지됐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달러 값이 조정세를 좀 더 일으키는 것 뿐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자, 페드웨이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채권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뭐 의미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은 꼭 하셔야 되는 게 국채는 지금 월 800억 달러 그리고 MBS는 400억 달러.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국채는 얼마라고요? 800억 달러, MBS는 네, 400억 MBS는 달러. 400억 달러. 플러스 해갖고 1,200억 달러 지금 유지 중이다. 이거는 외우고 계세요. 이게 변화를 하면은 시장은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네. 네, 2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관망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880포인트 방선, 1,700포인트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골드가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이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의미의 전망 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나스닥 전망 굉장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지수 선물이 하락하다가 급격하게 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다음 상품 크루드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수요 공급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달러와 강세 때문에 오일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뭐 내용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일 지금 유가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크루드오일 가격 현재 0.89% 상승해서 53.31달러 선입니다. 네, 지금 이 크루드 오일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모든 상품들이 빨갛게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크루드 오일 가격 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매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일이 또 갑자기 급등세가 나오는데 지금 골드 오일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 선물 모두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제 유가는 완전히 좀 번외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상품 대비해갖고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고 지금 당일 진폭 대비해갖고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좀 본다면은 53.40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53.50에 대한 그리고 손절 고점 대비해갖고 53.40 매도 53.58 여기 손절 잡고 그냥 매도 보시는 게 편해요. 어차피 진폭 하락 대비해갖고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 최근 동향이요 그냥 박스예요. 네, 어떤 한 방향성을 가리키기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은 저는 집중하도록 하고요. 단기 평가로 어떻게 보면은
4, 50틱의 내외 수익권만 창출하시고 유가는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지금 자리값을 주셨는데 혹시 40입니다. 53.40달러. 손절 굉장히 짧게 봐야 돼요. 이거는 길게 보면 안 돼요. 길게 알겠습니다. 보면 무의미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세에서는 53.40선이 얼마 났고 오일 역시 11시부터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11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GDP나 뭐 실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좋게 발표된 점,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저는 그 영향 요소는 사실 다분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수 선물 포함해서 골드 그리고 까지 갑자기 급격한 상승 전환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진폭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좀 무의미하거든요. 왜냐면 최근 나왔던 진폭이니까 뭐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막 천틱 터진 것도 아니고 발생한 게. 골드 대비해갖고 200틱 발동한 거를 지금 평가하는 게 저는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어떤 기준에서 GDP를 가지고 평가했다 이렇게 평가는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물량에 대한 매수세가 드러날 때가 됐으니까 드러났다. 이 정도만 평가를 하고요. 유가 전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가가 최근 파동 대비가 박스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왜 최근에 매도세에 좀 집중하냐면은 저는 이 채널상 구상에서 이제 지지값을 한 번은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죠. 그럼 단가가 아슬아슬하게 부딪히는 목값을 가졌지만은 한 번 더 이제 52에 대한 인근대를 부딪힌다면은 재매수 반동은 좀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55달러까지 그 가능성이 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채널상에 대한 구조는 유지하겠다. 이 구조로 봐야 되고 만약에 5달러가 추후에 이탈된다면 이건 큰 폭 하락이 기대가 돼요. 근데 지금 기대할 값은 아니에요. 당분간은 한 폭 내리고 그다음에 재상승을 이룰 수 있는 구조는 한 차례 더 여유분이 있다. 이렇게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52달러 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눌림이 나온다면 정말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크루드 오일 차트 연결 차트로 보면 지난 4월 6.50달러에서 지금 꾸준하게 53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정말 60달러 선 회복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늘 리포트를 하나 읽었는데 네. 그 56달러 선에서 이제 수익 마진이 셰일 오일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가에 대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고서 시장 관측이 1분기 평가가 나왔어요. 수익 평가, 손익 평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셰일이라든가 유가, 오펙에서 생산하는 국가들이. 네. 그래서 저는 55달러 내외선에서 좀 어떻게 보면 큰 저항대는 한번 머물 거라고 판단은 해요.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가가 최근 반등세를 이뤘던 게 사실 그거죠. 이제 감산에 대한 효과도 톡톡히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좀 오펙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감산에 대한 여건도 봤지만은 미국이 너무 잠잠하단 말이지.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만드는 걸 수 있는데 55달러 내외에 접근하면 미국 쪽에서 이제 생산에 대한 양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 리포트에도 좀 드러나는 부분. 그때까지는 좀 대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 생각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가 나올 때까지 좀 대기하시고요. 자, 오늘 크루드 오일 매수 자리는 53.40달러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53.3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품은 나스닥 알아봐야겠죠. 나스닥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스탁이 3개월 동안에 가장 안 좋았던 성적을 딛고 반등세가 나왔다. 다우존스가 지금 200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다. 조금 전에는 20포인트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또 0이 하나 더 붙어서 200포인트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게임스탑과의 공매도 싸움이 계속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나스닥 정말 기대됩니다.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저희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니 나스닥 0.5% 상승해서 13,1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13,174포인트인데 자,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수주. 매수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눈을 찡그리셨죠? 저 떨려요. 이게 요새 아니 왜냐면요. 이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요즘 웃자고 소리가 아니라 네. 야 이거 긴장이 된다 이제. 이게 왜냐면은 나스닥 시장이 제가 오늘 좀 어마어마한 발언을 할 거예요. 오, 정말 아까 이제 방송 네, 후반에 방송 전에 얘기 방송 기대를 최초로 하셨는데 경제 방송 최초로 얘기를 할 건데 네. 오늘 시장 정말 재밌네요. 제가 사실 이거 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오늘 일단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리값 먼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는 했어요. 네네네. 이제 노란톡에서 먼저 얘기한 거는 저점 이탈이 안 나올 것이다. 오늘 저점 이탈이. 네네네. 그래서 이 추세 있죠. 지금 그린 매도 추세. 이거를 다 그려드렸어요. 이거 이탈 나오면은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탈 나왔어요. 강한 반등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제 파동 랠리가 들어가요. 그럼 매수 자리 어디로 들어가냐? 13,050포인트, 재매수 포인트 한번 나옵니다. 13,050포인트.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전일같이 엄청난 상승폭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야. 이 구간에서 당분간 맴돌 거예요. 어제만큼의 거래량은 못 나옵니다. 오늘 가능성이 그게 제일 커요. 지금 솔직히 이제 게임머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후행성이잖아. 어차피 의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음 스텝을 밟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제일 팩트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이제 점을 봐야겠죠. 맞춰야 되니까. 오늘 또 우리 해왕 네. 마스터의 자리값을 기대하시는 분들 자, 많기 일단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전일 하락분에 대비해서 조정 반등이 나오는데 지지값 지금 나오는 게 13,050포인트에서 매수 자리는 한번 나온다. 이것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50포인트면 지금 13,160포인트니까 거의 100포인트가량의 밀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개장 때 한번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지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제 코스피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죠. 요새 조금 잘 맞춰가지고 제가 간다는 대로 그냥 가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의 신뢰도가 상당합니다. 네, 상당한 이게 부담감이 조금씩 쌓여요. 이제 네. 조금씩은 쌓이는데 그래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란톡에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노란톡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12월 잠시만요. 화면 좀 하나 돌려볼게요. 네,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사실 이제 한 달 반 전쯤이었죠. 한 달 반 전쯤. 한 달 반 전. 네. 그때 이제 12,000포인트 도달을 안 한 상황에서 제가 13,600까지는 쉽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또 13,600에서 저항이 하나 머물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꺼내볼게요. 여러분들. 자, 최근 이것만 팩트만 찝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팩트만. 지금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어요. 팩트만 찍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3월 대비해갖고 자, 상승분 계속 드러나죠. 맞죠? 여러분 이거 인지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자, 개장이 오게 되면 개장 소식 보고 가는데 중간에 한번 끊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자, 근데 이때 갑자기 하락폭을 한번 전환을 합니다. 자, 이때 뭐였냐면 실업수당에 대한 상하원 충돌이에요. 실업수당에 대한. 자, 9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급락을 한번 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실업수당에 대한 일부 삭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일몰되는 게 10월이에요. 10월. 한 달 전에 한번 합의를 보려고 뭉치다가 충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 달 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사이클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기억하세요. 그러다가 재합의 본다고 하니까 반등 나오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개장 이후에 여러분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개장할 시간이 다가와서 저희 개장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현재 3대 지수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일단 아마 3대 지수 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까지 지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57%, 나스닥 지수가 0.36% 상승 출발한 상태입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브리티시 파운드 제외하고 모든 상품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미니 S&P 500입니다. 0.59% 상승해서 3,7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는 0.34% 상승해서 13,153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해서 53.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역시 상승폭 확대합니다. 0.7% 상승해서 1,862.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강보합권입니다. 1.213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거의 모든 상품들이 상승불 켜지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선물 차트 저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분상으로 봤을 때 지금 10시 25분 기점으로 굉장한 상승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하고는 오히려 더 변동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이제 좀 있으면 파란불 나올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파란불 나와야지 여러분들 잡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움직임이 좀 전일 대비해서 제가 거래량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로 파란불 나왔네요.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네. 왜냐하면 조정 매물 때 좀 눌려야 되거든. 그래야지 재매수 위치각 잡혀요. 네. 지금 여기 파란불 쭈루루루룩 나오다가 13,100포인트까지 하고 50포인트 도달하면은 네. 그때 매수 잡으면 돼요. 13,100포인트 먼저 달성하고 그다음에 50포인트까지 눌린다라는 말씀이신데 정말 우리 해왕 마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음봉이 계속 내려가니까 되게 뿌듯해하시는 것 같아요. 뿌듯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개장 파동은요. 한번 네. 눌러줘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개장 전에 상승폭을 출현했기 때문에 네. 개장 파동을 한번 진폭을 하라고 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추세 파동이니까 채널에서 아직 눌리려면은 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점 지금 1분봉 차트로 13,141포인트 나오는데 이거 이탈 그냥 쉽게 나와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일 코스피가 중요한 거죠. 내일 여러분들. 코스피에 네.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팩트고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오늘 단가는요. 13,100포인트, 50포인트 이런 자리값만 요줘야지 매수로 지금 이제 파동 대비해갖고 개장 파동은요. 잠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건 전일만큼 거래량을 발생하는 거. 여러분들.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네.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요. 시황이 없어요. 시황이. 어제 말한 거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 포인트만 살려서 매도를 친 것뿐이지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 개장 파동은 13,000, 네. 50포인트, 100포인트 이런 지지값에서만 매수 위치값 찾으시길 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3,0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이 눌림을 좀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승 양봉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개장 상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저희 개장 전에 계속 얘기해 주셨던 그 중요한 말씀, 이 경제방송 최초로 하신다는 그 말씀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다음 크레딧 이슈가 떠오를 게 뭐냐면 3월 14일에 있을 실업급여에 대한 종료예요. 근데 왜 3월 얘기를 지금 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자, 지난 10월에 있었던 실업급여 일모를 보면은 9월부터 합의가 들어갑니다. 한 달 전부터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기록을 한번 보세요. 외신 찾아보시고. 상하원 충돌 일어나자마자 증시 급락했습니다. 다시 좀 좋은 뉘앙스 가니까 가다가 다시 또 펠로시언이 악담을 퍼부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업급여가 일몰이 종료되니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다시 상승이 올라가요. 제가 12월 전에 얘기한 건 뭐였어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어차피 여야 합의할 겁니다. 이거 합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더 이상 안 돼요.
이건 패닉이에요. 여기서 못하면. 합의했죠. 그죠? 근데 이제 2월 초, 지금 1월 28일, 2월 다 왔습니다. 다음 크레딧 이슈. 이제 상하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유가. 이 뭐냐면요. 블루웨이브가 완성됐잖아요. 완성됐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 야, 이제 상원하고 하원이랑 사실 민주당이 이게 다 먹었으니까 쉽지 않나요? 그죠? 프리패스. 그죠? 프리패스. 네. 이게 잘못된 오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왜냐면은 블루웨이브란 단어만 떠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2월 초에 한번 충돌 드러나잖아요. 증시가 12,4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까지 눌립니다. 한 번 더. 12,500포인트. 자, 지금 파동 채널을 제가 60분 봉으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13,000포인트까지 어제는 쉽게 도달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네. 근데 하루 만에 당일 도달해버렸네. 13,000도 네. 이탈을 했죠, 심지어. 자, 여기 지지 네. 보이시죠? 이거 지지. 이렇게. 자, 지금 중앙선 보이시죠? 네. 13,000포인트입니다. 이게 저는 이탈이 안 나올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이슈가 있어야 돼. 항상 큰 하락폭에 대한 제어는. 여기서 지금 이제 맴돌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은. 그러다 이제 충돌 들어서면요. 이 지지값 무너지면 다음 파동 대비해갖고 1240포인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자, 근데 해왕님 3월 14일에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제 2월 초에 충돌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외신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요. 외인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너무 근소한 차라 이거야. 상원을 장악했던 게 여러분들 50대 50이잖아요. 비율만 따져보세요. 50대 50이에요. 다만 다수당 원칙으로 부통령이 민주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 완성이라는 표현을 칭한 것뿐이지 너무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블루웨이브는 그러면은 한 번에 대한 충돌이 또 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또 다른 새로운 하방 파동에 대한 조정값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지난 어떻게 9월과 같은 하방에 대한 랠리가 한진폭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거예요. 당분간 이 진폭 안에서 놀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맴돌면서. 매수와 매도에 공존하는 반복하는 형태를 띠면서 좀 시황을 대기하는 구간이 펼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오늘 그거 얘기하려 했잖아요. 버블, IT, 닷컴 버블과의 비교. 근데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제가 그거는 얘기를 꼭 할 거예요. 저는 미증시가요. 14,000포인트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지를 받을 때는 그런 국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편적인 나올 수 있는 시황에 대해서 먼저 꺼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증시 볼 때 제일 중요한 조정을 겪을 때 가장 드러날 수 있는 시황은 뭐냐? 실업급여밖에 없습니다. 실적 부진의 뭐 얘기 나오지만 외신에 대한 평가지만 부진은 여러분들 작년 12월, 11월 똑같이 안 좋았어요. 여긴 왜 올라? 앞뒤가 안 맞죠. 전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적 보지 말자고 얘기를 하죠.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은 부양에 대한 시대예요. 돈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줄이고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현저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죠. 다음 주 되면 좀 안 좋네요. 왜냐하면 증시가 고점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다음 주는 좀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는데요. 3일 연장 음봉 나오잖아요. 코스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탄력을 못 받아요. 코스피도. 증시가 안 좋으면. 내일이요? 보합권으로 평가될 가능성 높아요. 코스피 시장. 만약에 근데 여야 합의 충돌이 일어나면요. 제일 힘든 게 길면은 이제는 한 달
에 대한 기간 동안 하방에 대한 랠리가 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달간이나요? 네, 다분히 좀 힘들어질까. 이제 적으면 한 2주 내외 이런 진폭에 대한 하락폭을 좀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미증시 보고요. 뭐냐면은 종목을 선정할 때 국내 주식도 종목을 선정할 때 자, 지금 전략 싸움에서 조금 이제 뭐냐면 신고점 갱신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고 모멘텀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주식할 때 쉬고 있다가 자, 미증시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섹터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대장주 관련해 갖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나 유망한 업종 그죠? 상승폭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이거를 다 캐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증시 글로벌 시황이 다시 여야 합의를 먹고 해결하고 실업수당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은 증시는 그때부터 재반등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타이밍을 재는 거죠. 글로벌 시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래서 아시겠죠? 왜냐? 그래 왔잖아요. 안 그래요? 작년 11월에도 그래 왔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2월 초에 가장 드러날 이슈, 크레딧 이슈는 상하원에 대한 합의점 논의가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일 저점 1200 여기죠. 1209 잠시만요. 12,900포인트 이탈이 드러나면요. 네. 12,400 500포인트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가 다시 재매수를 들어설 수 있는 관점이 성립될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예요. 12,500포인트, 400포인트가 제일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또 다음에 또 맞춰갖고 좋은 또 시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네. 이번 한 주, 다음 주는 장이요 되게 어지러울 겁니다. 혼조세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나스닥에 대해서 이 실업급여, 이 여야의 충돌이 아주 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12,900포인트를 이탈하면 1,400에서 500포인트까지 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는데 그 자리 정말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추가적으로 이 코스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 금리 몇 프로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죠. 네, 0.5%인데 이제 미국 금리는 제로 금리입니다. 네. 한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미 증시에 대한 영향을 다이렉트로 꽂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나중에 재밌게 얘기를 할 텐데 최근 2년 전 이제 코로나 이전 때 한국 금리가 더 낮았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때 미 증시가 올라도 한국 증시가 못 올라요. 왜 그러냐?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미 증시 오르면 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죠? 왜냐?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낮은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는요. 세계 우리나라 아직 선진 계열에 이제 합류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저는요.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 작은 시장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시장을 국내 증시를 뒷받침해주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잖아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흔들린다. 그냥 요새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었다 뿐이지 네. 동학개미 운동 이것도요. 사실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그럼 우리 개미들 화이팅 뭐 하면서 으쌰으쌰 하자는 분위기로 하는 거지 네.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이 아니라 이 뉴욕 증시를 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인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1시간 동안 정말 알찬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